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삶에 쉴 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잔잔한 물가 쉴 만한 초장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무시하고 대놓고 막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제압하는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무례한 사람들은 사람을 급으로 나눕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급을 나누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급을 나누어도 그것을 표출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데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무례한 언행과 무시하고 비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욕을 하는 사람, 혹은 전화응대하는 서비스 종사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사람 등이 있고, 일반적인 친구 사이에서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거나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영혼을 짓밟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강약약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게, 약한 사람에게는 더없이 강하게 심술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무시하고 비꼬고 있다면 나를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언행을 하는 것이니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꼬집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무례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을 제압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기.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과 대놓고 같이 싸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결국 똥 묻은 개와 싸우면 나에게도 똥이 묻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쉬운 것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이구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저러는 것이구나 라고 속으로 계속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놀랍게도 쌓인 화가 조금씩 풀어지며 오히려 눈이 뒤집혀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은 호구가 되는 길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혹시 모를 화를 피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반격하면 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묻지마 폭행 등이 많은 사회에서는 가볍게 무시하고 웃으며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며 그 자리를 바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촬영을 합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방법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방법은 무례함을 당하는 사람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하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 중입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게 무례한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얼굴이 팔리게 되면 겁을 먹게 됩니다. 이때 더 강하게 찍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시하고 계속 촬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뭔가 유치해 보이기도 하는데 얼마 전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주유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승질을 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지랖이었긴 하지만
영상을 찍고 선생님, 지금 영상 촬영 중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화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화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으니 찍지 마세요 하고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직원이 주유를 하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사기친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컴플레인이 있으면 차분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며 욕설을 하고 비방하는 것을 옳지 못한 행동이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성을 내던 사람도 차분히 가라앉히고 대화를 하더군요. 생각보다 이 방법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 무례한 사람들도 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촬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는 곳 등을 유추해 보기. 이것은 대부분 초면이거나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도해 보는 게 좋은데 어떤 회사 명찰을 하고 있거나 조끼를 입거나 등등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추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잘 모르겠지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 나의 개인적인 생활 하나면 발각이 되어도 무례함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모를 소문과 불이익이 두려워지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유추할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 무례하게 한다면 저 회사 가끔 갈 일이 있는데 그때 만나요 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기. 아주 생뚱맞죠? 나에게 욕을 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아마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방법일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그 복이 원수에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돌아서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에게 욕을 하고 무례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욕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100%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는데 복을 안 빌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해보려 합니다. 결국 나에게 더 큰 복으로 올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은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분별하고 대처하고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 자리를 피하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을 때의 다양한 방법으로 입을 다물게 하고 대처하고 제압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로 인정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